여러분, 안녕하세요. 뇌파괴 퀴즈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그야말로 멘붕을 선사할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틀렸습니다. 물론 에베레스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높이로는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산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소 산입니다. 왜냐고요?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적도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도 근처에 있는 침보라소 산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에베레스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높이의 개념을 뒤집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을 때 닐 암스트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유명한 명언, 사실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초 송출된 기록에는 This is one small step for a man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암스트롱은 for a를 붙여 for a man이라고 발음했다고 합니다. 즉, 한 인간에게는 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송출 과정에서 A 발음이 뭉개져 for man으로 들렸고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소한 발음 하나가 역사적인 기록을 바꾸는 마법,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할 세 번째 문제.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무엇일까요? 혀? 턱? 아니면 심장? 대부분 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교근, 즉 턱 근육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냅니다. 깨무는 힘을 측정했을 때 교근은 다른 근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작력을 발휘하죠. 물론 혀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순수한 힘으로 따지자면 턱 근육의 승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우리의 시각적인 상식을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사실 열매가 아니라 풀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나나는 사실 초본식물, 즉 풀의 일종입니다. 바나나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기 없이 잎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가경이며 식물학적으로는 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나무처럼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 줄기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곁눈을 통해 번식하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웅장한 참나무? 아니면 신비로운 전나무? 정답은 놀랍게도 모스라는 이름의 소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에 있는 이 소나무는 무려 5,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나무가 모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상식은 언제나 변화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진실 앞에서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 여러분의 뇌를 얼마나 자극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흥미로운 퀴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명의 거대한 질문, 테세우스의 배 역설을 현실 우주 탐험에 접목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제기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은 모든 부품이 새 것으로 교체된 배가 과연 원래의 그 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교체된 낡은 부품으로 다시 배를 조립한다면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 이제 이 철학적 질문이 수천 년 후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상상해봅시다. 인류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된 지구를 뒤로한 채 먼 별을 향해 거대한 우주선 아르카디아를 띄웁니다. 아르카디아는 단순한 우주선이 아닙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움직이는 도시이자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구를 떠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르카디아는 이미 수많은 부품의 마모와 고장을 겪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끊임없이 낡은 부품을 수리하고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엔진의 터빈이 다르면 새 것으로, 우주 방사선에 취약해진 외부 패널은 더 강화된 신소재로 바꾸죠.
승무원들은 이 과정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아르카디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며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아르카디아의 거의 모든 부품이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외부 구조, 내부 시스템, 심지어 승무원들의 유전체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변화와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아르카디아를 처음 설계하고 건조했던 사람들은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르카디아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 같은 질문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 우주선은 여전히 우리가 처음으로 건넸던 아르카디아인가? 만약 처음 만들어졌던 부품들로 또 다른 우주선을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아르카디아인가? 이 논쟁은 단순히 철학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아르카디아의 정체성은 인류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르카디아의 본질은 그 목적, 즉 인류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품이 바뀌어도 그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아르카디아는 영원히 아르카디아라는 것이죠. 반면 어떤 이들은 아르카디아의 정체성은 그 물질적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부품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래의 아르카디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승무원들은 아르카디아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듯 아르카디아의 승무원이라는 소속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르카디아의 후예라고 칭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선 안에서 인류의 연속성을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혹자는 아르카디아에 최초로 사용되었던 오리지널 부품들을 보존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그 부품들을 전시하여 아르카디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기억과 상징의 문제일 뿐 실질적인 테세우스의 배 역설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수천 년의 항해 끝에 아르카디아는 마침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행성은 지구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르카디아는 또다시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야 합니다. 엔진은 더 강력해지고 거주 구역은 확장되며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설치됩니다. 이제 아르카디아는 정말로 처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행성에 정착하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르카디아는 인류를 새로운 고향으로 인도한 테세우스의 배였을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변화 끝에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화와 변화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테세우스의 배처럼 우리의 삶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